반갑습니다.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서 진행하는 파생시장은 지금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글로벌 투기자금의 글로벌 옵션 시장에서 격한 하방 베팅이 12월 4주차에 진행이 되게 됐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상하단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가로 더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 상하단 제한 범위 내에서만 등락이 반복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되게 됐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내용을 보게 되면 12월 4주차에 대한민국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12월 16일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 기간까지의 글로벌 투기자금의 포지션 변화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해요. 여기에 두 가지를 나타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선물시장, 두 번째는 옵션시장이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만드는 주체인 핫머니는 이와 같이 선물시장과 옵션시장의 포지션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상방 변동성, 하방 변동성의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 중이에요. 즉 2020년 03월 폭락 이후에 글로벌 투기자금은 선물시장에서 상방 베팅 포지션으로 이동했고, 옵션시장에서도 상방 베팅 포지션으로 이동하게 됐죠. 이에 따라서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 뒤에 상승세가 진행이 되게 됐고, 2022년 01월서부터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선물시장에서 투기자금은 하방 베팅으로 이동하게 됐고, 옵션 시장에서도 하방 베팅으로 이동하게 됐죠. 이것이 2022년 01월부터 06월까지의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 현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근데 2022년 09월서부터 선물시장의 투기자금은 상방 베팅으로 이동 중이고, 다만 12월 16일 날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로 다가가게 되면서 옵션 시장에서는 글로벌 투기자금이 얘를 파란 선까지 올려 세우는 하방 변동성을 강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의 폭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두 개가 같이 연동돼서 상방이나 하방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즉 옵션 시장에서 비록 핫머니가 하방 변동성을 강화시키고자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하방 변동성이 강화될 수 없는 조건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만 가져야 되죠. 왜 미달러 선물은 2022년 09월서부터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미달러 환율 또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2022년 09월 말서부터 이와 같이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게 될 때 나타나게 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게 됐고, 여기 병목을 깨게 됐고 지금 하락세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와 같이 미달러 선물이라는 것은 지금 하락 추세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기간이기 때문에 얘가 하방 베팅으로 이와 같이 상승하기에는 매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그림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의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것은 왜 2022년 09월 말서부터 미달러 선물, 미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파란 선으로 나타난 게 미연준의 보유자산이에요. 미연준은 시장에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를 직접 매입해 주게 되고, 매입한 회사채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해요. 즉 미연준이 회사채를 많이 매입해 주게 되면 파란 선이 올라가게 되고, 이것은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거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기업들은 투자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미달러 유동성을 쉽게 찾아보게 되고, 이와 같이 보유자산이 증가하는 기간은 결국은 미국의 기업이익 증가세를 만들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2022년 09월부터 미연준은 보유자산 매입을 늘려주게 됐고, 미달러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니 9월 말서부터 미달러 환율이 이와 같이 약세로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왜 또 의문을 가져야 돼요. 2022년 09월부터 왜 미연준은 보유자산 매입을 늘렸을까? 신문을 보게 되면 대처대조표 축소, 미국의 고물가가 과도한 미달러 유동성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보유자산 매입을 통해서 미달러 유동성을 공급하지 말아야지 왜 이러한 흐름이 진행되게 될까? 라는 의문을 가져야지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게 검정선으로 나타난 게 미국 기업들의 파산 건수예요. 2022년 03월부터 미연준이 매우 빈번하고 가파르게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자 미국의 기업들은 2022년 3분기 7, 8, 9월에 가게 되면서 소폭 파산 건수가 증가됐어요. 물론 미국의 기업이익은 2분기와 3분기에
2021년 상한 수준을 넘어서게 되는 실적 개선세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미국 기업들 중에서 파산하는 그 건수가 7, 8, 9월에 증가된 것을 9월에 확인한 미국의 중앙은행은 바로 보유자산 매입을 통해서 이와 같이 직접 기업들의 회사채의 매입을 통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이 빈번하고도 과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책 변화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서 9월 말서부터 미달러 환율이 하락 추세로 진행됐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 글로벌 투기 자금이 아무리 하방 베팅을 늘리게 되더라도 이 반쪽짜리 변동성뿐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자,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이제 12월 4주차 첫 번째 거래 12월 19일 날 파생 시장이 개장을 하게 됐죠. 하단으로는 풋옵션에 개인들이 292.5에서 297.5 구간에 지수가 하락하게 되면 돈을 벌겠다고 이와 같이 풋옵션 매수 포지션을 갖춰놨고, 상단으로는 310 구간에 다시 개인이 콜옵션 매수 포지션을 갖춰놓게 됨으로써 지수의 상단과 하단이 이와 같이 제한되는, 즉 이 제한된 범위 속에서만 등락이 발생되게 되는 포지션이 구축됐어요. 12월 20일 화요일도 보게 되면 밑에 하단에 갖춰놓은 하한 수준은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상한 수준이 다소 312.5까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여전히 상하단이 제한된 그 조건이, 포지션 조건이 그대로 유지됐고, 수요일로 가게 되면 여전히 이 상하단이 제한되는 포지션 조건이 그대로 유지가 된 채 302.5에서 305 구간만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목요일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금요일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됐어요. 즉 12월 4주차 기간 내내 대한민국의 파생시장에서는 하단선이 292.5에서 297.5 구간, 상단선이 310 구간, 요 사이 구간에 제한되게 되면서 지수 자체가 302.5에서 305 구간을 왔다 갔다 하는 제한된 흐름이 진행되게 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핫머니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하방 베팅을 만들 수 없는 조건이 되니 옵션 시장에서 이전보다도 더 과도한 하방 베팅을 늘려주게는 됐지만, 얘가 금융시장에 하방 충격을 격하게 주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반쪽짜리 충격뿐이 만들지 못하게 되면서, 특히 대한민국 금융시장 속에서는 상하단이 제한된 그 범위 속에서 소폭 구간을 한 단계 높였다가 한 단계 내렸다가 그러한 반복되는 현상이 진행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특히 미 달러 선물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수명주기상에서 물물 교환이 원활히 발생되지 못하는 조건이 실업률이 10%를 향해 솟구칠 때 미달러 가치가 급등하게 돼요. 이런 조건인데 지금 미국의 실업률은 여전히 3%대죠.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미달러 변동성이 결국은 꺾이면서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미달러 강세라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상한 수준의 변동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래 수준으로 내려오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옵션 시장에서 아무리 한머니가 하방 변동성을 격화시키더라도 얘가 다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변동성뿐이 될 수 없다는 것.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미달러 환율 가치가 약세로 전환된 게 2022년 09월 미연준의 보유자산 매입이 증가됐었던 기간에 이에 연동되어서 미달러 가치가 하락 추세로 전환되게 되니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도 2022년 기간 내내 약세를 나타내다가 다시 얘가 꺾이면서 9월 이후에 꺾이면서 약세가 마감되는 조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이 올라갈 때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약세 조건에 들어가게 되지만, 반대로 이와 같이 내려가게 되면 이 시점서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이라는 수급은 대한민국에 선물을 매입하게 되고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현물 매수대가 강화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행복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